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됐는데 이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김진표를 개딸들이 문자 폭탄으로 공격을 해서 김진표가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인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위반이다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요 상황부터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이거 민주당이요. 네.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탄핵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탄핵안은 이제 24일에서 72시간, 24시간에서 72시간. 네. 그 안에 이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알고 네. 민주당이 이제 노림수를 알고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종료가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다면 이게 이미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이요. 예. 이미 국회에 보고가 된 거거든요. 본회의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탄핵 열차는 그 순간 의안으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미 탄핵 열차가 출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공지 행위에 불과하고 아무런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처리하려도 과반 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또는 이게 국회의사국은 민주당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네. 이미 이거는 탄핵 열차가 출발도 안 했고 단순하게 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 이래가 처리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시 추진하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대로 탄핵을 발의하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옛날에 한번 처리한 적이 있죠. 그때 국방부 장관. 이때는 이게 여야 합의로 이게 처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저는 의안으로서 이게 보고되는 순간에 이미 시점 있잖아요. 24시간이냐 72시간이냐 이 시간이 계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미 출발한 걸 어떻게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네. 여야 합의나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국민의힘의 동의권을 침해해서 따라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고 네. 가처분을 지금 하겠다. 이번에는 이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나 의사국의 해석은 잘못됐다. 이건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미 출발 기산쯤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 순간부터 24시간이 지나서 72시간 전까지 이걸 해야 되게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바로 시작하거든. 그럼요. 그때 초단위까지 계산해요. 예, 초단위까지. 의사국에서. 예, 초단위까지. 예. 그렇게 이미 탄핵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그냥 단순한 보고였다 이러고 지금 뭉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하여튼 민주당 사람들이 김진표가 욕을 하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김진표 의장이 이제 원칙에 따라 다시 하려면 이게 여야 합의 열하니까 처리를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이걸 한동훈 장관은 4.4 5입 개헌에 준해서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냐. 네네. 4.4 5입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예. 요게 이제 아까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거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입장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럼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아니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소송입니다. 헌법소송.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계류가 되면은 이 사안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 판결은 판결이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날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그건 그것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판결이 나야 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임시적인 가처분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이제 추진 못하게 30일 날 이걸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는 못하는 이런 이제 가처분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했을 때는 그것도 임시 구제로서 네네. 일단 임시적으로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됩니다. 우리 가처분처럼. 예. 따라서 이제
뭐 30일이면 시간이 충분하죠.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같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예,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가처분은 보통 이게 빨리 하면 뭐 2, 3일이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게 헌재가요. 너무 소극적이었죠. 옛날에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가지고 그때 검수완박 날치기 할 때 네. 그때도 이게 절차하자는 있는데 근데 법안은 또 유화돼 버렸거든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이 나오는데 네네. 이번에야말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가 뭔지 네. 이걸 이게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명백하게 일사부재에 의해 반하는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이 꼼수하다가 국민의힘의 신의 한 수에 말려가지고 필리버스터 철회했잖아. 그래서 이게 무산된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억지를 부리니 이제야말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게 적법 절차가 뭔지 제대로 이게 판결해 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진행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예. 일단 이제 어제 재판이요. 77일 만에 갔습니다. 77일 만에. 근데 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선거법 재판 평균 재판 기간 있잖아요. 네네. 1심이 나올 때까지 그게 그 100일입니다. 평균 100일이면 네. 1심 결과가 나와요. 선거법은 어쨌든 빨리 진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으니까. 6개월 내에. 예. 근데 또 보니까 판례 중에요. 어떤 분이 45일 만에 졌더라 결과가 나왔더라고. 45일 만에 네네. 선거법이. 근데 이재명이가 재판 간 게 77일 만에 처음 간 거예요. 야, 보통 100일이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재명이가 저번에 재판하고 이번에 간 게 77일 만입니다. 네네. 옛날에 단식한다고 2번 안 가니까 그러면 이게 4주가 날라가잖아요. 2주에 한 번 하니까. 그리고 이게 무단으로 뭐 국회 뭐 일정 핑계대고 국회도 안 갔지만 또 이게 무단 결근했잖아요. 네. 벌써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77일 만에 처음 가가지고 어제 재판이 됐는데 네. 강규태 판사가 이재명 대표 척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이게 왜 77일 만에 놓느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이게 검사가 어제 서정을 했거든. 서정이라는 게 뭐냐면 서류 조사입니다. 서정한 다음에 정의신문을 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서류 증거를 제출하고 서류 증거가 몇백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측에서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의한 거는 그 정인을 불러야 되고 네. 동의한 거는 이제 서류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걸 입증 취지는 이런 걸 입증한다. 설명을 하는 절차.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서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검사가 말할 때마다 이재명 측이 항의를 하고 그러기에 판사는 계속 검사만 혼내는 거예요. 아니 불필요한 거 이걸 뭐 중복되게 왜 합니까? 이거는 또 이게 서정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설명이 아닙니까? 계속 검사만 혼을 내는 거죠. 이런 게 불공정한 재판은 저 처음 봅니다. 그 심판이 선수보다도 열심히 뛰었네. 진짜 네.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허. 77일 만에 나왔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판사가? 강규태 판사. 강규태. 어떤 자입니까? 그냥 이게 뭐 고향은 전라도고요. 네. 지금 이게 보통 그 운동권인데 네. 실제 그 임명을 직접 김명수가 직접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장들은 네, 직접 네.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장 한 게 아니고 네네. 김명수가 직접 몇 개 부를 임명했다 이런 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좀 뭐 그런 식이면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겠네요. 차라리 이게 재판을 안 하고 떠나는 게 나은가? 더 그러면 이게 엄청 길어지는데 지금 이게 우리 법조계에서 예.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네네. 강규태가 이제 무리하게 80만 원 정도 선고하고 떠날 버린다. 이재명이 살려주기 위해서 80만 원을 총선 전에 선고하고 떠난다. 그 1심이니까 2심에서 올려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근데 예. 1심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이제 뭐 정혁진 변호사나 어허. 우리 법조계 이제 뭐 정혁진, 뭐 김광삼, 구자룡, 최진영 이런 여러 개 우리 방송하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게 다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멜콩 TV에서. 예. 다 불러 정혁진 변호사는 80만 원 선고하고 떠날 거다. 아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강규태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방송하는 네네. 최진영. 이 변호사는 이제 그 지금 정인이요. 24명 남았어요. 어이구 많이 남았네. 24명. 한참 남았네. 근데 다음 재판이 또 2주 뒤로 1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의 공무원들 뭐 도시개발부에서 공무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루에 한 두세 명 한다 치더라도 24명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12월 달에 4번밖에 못 하잖아. 1월 달에 4번. 그러면 재판 이게 한 8번 되면 2월 달에 인사처리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냥 후임한테 넘기고 떠나버린다. 골치 아프니까. 네, 이런 네. 이제 두 가지 변호사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는 2월 달에 인사거든요. 그건 후자 같은데. 예, 좀 이게 끝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 네. 이게 사상 최대 기간이 될 겁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에서는. 그리고 강규태인지 뭔지도 뭐 지가 사소 욕먹을 일은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 저 총선 전까지 1심 안 해줬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자한테 넘기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조금 더 중요한 게 네네. 지금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이때까지 심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하는 게 백현동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건 이제 협박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정언했는데 네. 어저께 왜 중요하냐면 어제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반하지만 중요한 게 국감 당시에게 선서라고 한 정언입니다. 아, 그럼 위증이네. 그렇죠. 우리 국회에서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이제 국감과 관련해서 그때 지방 자치단체 국감할 때 네네. 그때 선서 하고 이제 한 정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두 개제가 되는. 성남시장 때입니까? 이게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때 때.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때네요. 예. 예, 경기도 감사가 있었어요. 2021년이니까요. 그럼 재작년에 10월 20일입니다. 경기도의 국정감사 당시에 이때 이재명이가 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이걸 다 틀었어요. 이걸 동영상을 다 이게 법정에서 동영상을 다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선서하고 쭉 떠드는 거 있잖아. 네, 그때 네, 여러 네. 질문 넣었잖아. 아하. 이걸 이게 다 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털고 나서 이제 검찰가 한마디 붙인 거죠. 이렇게 정언했지 않냐. 이게 동영상을 털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설명하면서 검사가 몇 마디 하려고 했더니 막 이재명 측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아니 동영상만 털면 그게 조사인데 왜 말을 붙이느냐. 왜 말을 하느냐. 동영상만 딱 그냥 털고 끝나야지. 왜 쓸데없는 말을 설명을 하냐 국민 앞에. 야 이것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변호사들이 이재명이 눈치 보느라고 진짜 과잉 충성 행태를 자꾸 보이는 것 같으네. 예. 아니 이재명이는 대장동 재판할 때 네. 막 30 몇 번씩 발언하고요. 네. 오죽하면 그 다음에 판사가 야 5분만 해라. 이런데도 이렇게 계속 떠들잖아. 거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피고인이 증거조사할 때 개입할 근거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이가 30 몇 분 떠들어버리면 판사가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다 들어주면서 아니 검사가 동영상을 틀면 그 동영상 배경을 설명 몇 분 하는데 네. 이걸 왜 안 하냐고 난리친 이게 불공정한 재판이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국이하고 문재인이가 만나서 껴안았다 그러던데. 조금요. 아까 이제 박사님이 제가 일사 일어날 때 네. 불출마 시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조국이 어제 채널A 기사나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국 후배 제 서울법대 86학번 네. 조국의 후임자입니다. 아주 친해요. 네. 제가 이게 좀 들어본 바로는요. 예. 아마 이게 조국이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아서 빨리 좀 배지 달았으면 이재명이가 배지 때문에 방탄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1심도 지금 몇 년 뒤에 아니 1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을. 그렇죠. 그게 배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대표하고. 지금 이게 그렇게 이재명을 부러워한데 나도 이게 배지 빨리 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지에 대한 욕심은 강하고 출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게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민주당에 들어가면 공천도 쉽지 않지만 공천은 받더라도 이게 또 전체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조국이도 그거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이가 완전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판단력이 자기가 들어가면 민주당에 부담을 준다. 아니 송영길보다 나은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조국이가 배지는 달아야 되는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로 고민 중이다. 하나는 이게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나가느냐.
아니면 이게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드느냐. 네, 네. 이거는 이제 선거법의 개정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선거법이 병리병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선거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이게 지금대로 선거법이 가면 네. 우리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다. 이런 데 의도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뭐 개정이 되거나 그게 불가능할 때는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한다. 이래야만 이게 자기도 방탄이 된다. 설마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선거 핑계 대고 재판 안 가고 여기 당선되면 설마 이게 뭐 4년, 3, 4년 거의 끌지 않겠나. 네. 이렇게 지금 조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국이가 제가 보니까 송영길이보다는 조금 그래도 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전히 이제 그 수준인 게 지금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쭉 이제 직접 민주당에 입당해서 공천받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 부담을 많이 주니까 안 하고 이제 다른 꼼수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 조국이가 출마하면 이재명이랑 한통속으로 보지. 누가 쟤는 당이 달라요. 뭐 얘는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예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다 알아서 가려줍니까? 그냥 조국이가 출마하면 야 저것들 뻔뻔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나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추미애나 다 출마해주면 좋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네. 근데 저는 조국이가 어제 문재인이 만났잖아요. 네. 출판 기념회. 예, 예. 근데 이거는 의도가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제 옷을 파란 자켓, 그다음에 이거 하늘색 셔츠, 그다음에 파란 운동화. 하여튼 아니 이게 우연히 제가 옷을 막 꺼내 저는 뭐 옷을 잘 집사람이 세탁을 안 해줘가지고 옷을 아무거나 그냥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정말. 아니 이거는 의도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어떻게 파란 자켓에 하늘색 셔츠에 파란 운동화 이게 의도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민주당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법이 그대로 되면 비례정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위성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비례 전문 정당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내가 비례 만들면 적통이다. 이게 이거지. 바로 적통이지. 나머지는 그래. 짝퉁이고 그거, 나머지는 민주당이 짝퉁이고 내가 바로 파란색 민주당의 자매정당 알겠어요. 적통이다. 예. 이런 의도로 저는 봐요. 제가 서 변호사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재명이가 조국이 출마를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반대한다고.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이재명이 반대하는데 어디 조국이가 감히 덤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종북주사파는 이재명 독재판이에요. 이재명 독재판인데 이재명이가 안 돼 그러는데 조국이가 지가 무슨 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조국이 출마를 현실적으로 조국이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발표기 시작했다고 해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배지가 꼭 필요하다면 방탄에 예. 민주당으로는 이재명이 뭐 반대하면 못 놓더라도 예. 저는 이제 비례정당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예. 제가 이게 또 들은 이야기는 네네. 그럼 이게 비례를 만들려면 간판 여자가 중요하거든요. 아, 예. 제가 1번, 옛날에 1번 이제 공천해야 되니까. 이준석 신당 비례 만들 때 이현주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 예. 이게 이현주가 약간 발을 좀 빼던데 지금은요. 네. 지금 이게 누가 간판이냐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그 윤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윤미향이가 5일날 또 문재인을 만납니다. 5일날 윤미향이가 책을 하나 썼어요. 예. 조국은 이제 그 디케에 눈물을 쓰고요. 윤미향은 이제 그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씁니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 조국은 디케의 눈물. 아이고 참.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 그럼 이게 왜 윤미향이냐? 이랬더니 네. 그 선배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조국의 전략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대. 첫째는 이제 첫째는 반일 몰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죽창가를 불러대는. 네. 지금도 이게 일본이 오염수 배출하고 막 아직 살아있는 이슈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반일 이런 게 몰이하는 데는 그래도 윤미향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위안부 운동을 오래 했고 그 조직 활동가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첫째 윤미향이가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은 이제 그 좌파들을 직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직결. 네. 그런데 윤미향이 남편이 김삼석 씨가 예. 옛날에 그 한통년 뭐 이래 국가보안 일부 네. 무죄는 받았지만 재심에서 네. 네. 그때 처벌된 게 있잖아. 이번에 조총련 행사장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파들한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반일.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조국 당에는
일단 이게 들어오는 조건이 최소한 이게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라 된대. 이게 바로 검찰 탄압 프레임입니다. 검찰 탄압. 검찰한테 탄압받아서 내가 재판받고 있고 기소됐다. 이 3박자를 다 갖춘 게 윤명이다. 네. 그래서 윤명이 1번이다. 조국 2번. 조민이는 1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선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지켜봐요. 윤명이도 지금 문재인 만났습니다. 글쎄 선거만 생각하면 조민이 1번 문재인 2번 이렇게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우리 그냥 조롱거리로 갖고 놀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조국이 또 글을 어제 또 올렸어요. 네. SNS에 문재인 만나고 네네. 뭐라 써놨냐면 이게 이거 보니까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의 검찰의 난.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이거는 뒷면이 윤석열 검난이다 본질은. 네. 그러면서 이게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고 기쁨.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다. 야 이러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막 공개해놨더라고. 네. 자기가 이제 그 고통 치욕은 윤석열의 희열 영광 모든 게 뒤에서 검난 윤석열이가 다 자기를 탄압한 거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야 지금도 이게 제가 조국 교수 진짜 잘 알았거든 옛날에는요. 제가 조교할 때. 네. 지금도 만나면 저는 꼭 하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표창장 위조나 인턴 있잖아. 위조 아닙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일단 네. 이게 위조인 거 인정하고 뭐 과연 알겠어요. 그거는 꼭 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나 소나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로 맞짱 뜨면은 크는 줄 알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하고 뭐 금태섭이가 만났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요. 네. 이걸 이제 중재를 한 것 같아요. 네. 같이 만나자. 전부 이게 원래 이제 금태섭은 이제 멘토가 김종인 맞고요. 옛날부터.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성을 부모를 여러 번 바꾼 옛날에 삼성 간호라고 예. 성을 3번 바꾼 이게 여포거든요. 삼국지의 여포 있잖아. 그렇지. 그게 아버지를 여러 번 바꿨잖아. 예. 처음에는 정씨였다가 정원인가 하는 사람이었다가 두 번째는 동탁이었다가 세 번째는 누구였지? 동승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여러 번 예. 바꿨어요. 이 여포가. 근데 이준석이는 여포보다 더 많이 바꿨죠. 이준석이는 이제 원래는 유승민 계입니다. 유승민 친구의 아들이죠. 이준석 아버지가 이제 정권사 지점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유승민 모시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발탁돼 가지고 처음부터 금수저처럼 이게 비대위로 처음부터 출발을 잘했죠. 이준석이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나 김무성 따라게 바른당도 갔다가 또 이게 돌아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김종인도 모시고요. 여러 번 이게 아버지를 바꾼 이런 게 이제 이준석이니까 아마 3명이 모인 것 같아요. 모이고 나서 이제 한 말이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며칠 전에 50%였는데 오늘은 55%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수치로 이게 나오는 건지 며칠 전에 50인데 지금 이게 신당 창당 가능성이 55다. 일단 이게 과반은 넘잖아요. 저는 결국에 이런 신당으로 비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아니 그게 이것들이 하고 싶은다고 당 만들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당 만들죠. 만들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것들이 모여서 신당 만든다고 하면 신당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짝에다가 신당하고 이렇게 선관위에다가 등록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무슨 전당대회 한 5천 명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당 창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 보는 게 이게 언론이 좀 불공평한 게요. 예. 오늘 이게 언론들이 보면 거의 이준석 기사 신당 이게 도배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최병목의 팩트에서도 오늘 비판해 놨더라고요. 네. 어떻게 비판했냐면 아니 지금 이게 의석 얻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현실화되지도 않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지면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네. 띄워주는 게 이게 공정한 언론이냐 이런 게 비판을 오늘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내년에는요. 예. 이거는 아마 이게 다 인정할 거면 내년에는 결국은 이제 최초로 저는 해방 직후보다 더 치열한 해방 직후에 그때 우리 좌우파가 얼마나 치열하게 건국 전쟁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여기 자유우파하고요. 이 종북 좌파들 네. 이런 데 그 체제 이념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게 우두머리가 이제 저쪽은 이재명일 거고 거기에 보조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아마 그것도 합치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게 뭉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보탤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이 말은 이게 정말 이게 좌우파가 나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대해전 엄청난 이게 전쟁이 내년 총선인데 네. 여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거기 금태섭이든 양양자든 뭐 이준석이든 누구든 그 신당 만들어 봤자 뭐 제가 보기에 그냥 존재감이 없이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될 정도로 네. 존재감이 없이 저는 게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하죠.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뭐 특별한 거는 이제 그 네. 아까 준비한 거는 네. 뭐 다 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이가 지금 이게 계속 그 대구 중심으로 네. 한다길래 제가 이게 그 대구니까 고향이 대구니까요. 그 점은 이게 꼭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그 저는 이준석이가 대구를 중심으로 뭐 한다 또는 이게 대구의 무소속까지 놓는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반개혁적인 나쁜 사람하고 이게 붙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게 그 이재명이가 안동 놓겠다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 봐요. 그만큼 이게 저는 효과 없다 봐요. 이재명이가 안동에 놓으면 과연 이게 안동 사람에 표를 줄까요? 네. 안동을 이게 저 아버지가 야반도주하다시피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갔는데 그걸 이게 유방이나 항우할 때 그 금이 환영 있잖아요. 그 항우가 이제 금이 환영하려고 그 수도를 잘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방한테 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뭐 이재명이가 오면 금이 환영처럼 막 안동에서 이게 반겨주겠습니까? 저는 처절하게 심판받을 거예요. 안동은 원래는 이게 그 추노 지향, 추나라 노나라, 추나라가 맹자 아닙니까? 노나라는 이게 공자예요. 이런 게 공맹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인데 이재명이 되겠냐 이렇게 보는데 네. 이준석이가 대구도 전 똑같다 봐요. 이준석 아버지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준석도 대구하고 인연이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대구를 못 오가는 행위다. 제가 이게 대구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은 이준석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현안에 대한 해설 또 법리적인 설명을 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법보다 주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